크레이포 위원장님, 브라운 의원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터 벤 발켄버그이고 코인센터에서 리서치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인센터는 암호화폐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다루는 독립비영리 단체입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혁신적일까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돈을 보내는 기존의 모든 수단과 달리 제3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어떤 기업도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퍼블릭이라는 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특정한 단체나 회사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웹사이트나 이메일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개 결제 수단은 현금, 즉 지폐뿐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직접 마주보고 거래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전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원격 송금을 하려면 공개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 은행을 거쳐야 했고 은행이 장부에 당신의 돈을 차감하고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식이었죠. 두 사람이 다른 은행을 쓴다면 중간에 여러 은행과 장부 기록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장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장부에 항목을 추가해 자신의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그것도 전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결제를 받으려면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개방형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72년에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비트코인이 모든 면에서 최고의 화폐는 아닙니다. 아직은 모든 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가격을 표시할 때 자주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신뢰할 중개자 없이도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건 컴퓨터 과학의 획기적인 돌파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자유, 번영,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있어 인터넷의 탄생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민간 결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연결을 막는 다른 민간 플랫폼들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퍼블릭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까요? 왜 기업 중심의 중개자 대신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비효율성을 감수하면서도 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까요? 왜 이 기술의 선구자들이 미국에 머물게 하고 해외로 떠나게 두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인프라는 소수의 거대 민간 기업들이 점점 더 독점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 한 번의 실패가 수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실제로 미국인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 4,30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가 에퀴팩스 해킹 사고로 유출됐습니다. 스위프트 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콰도르, 러시아의 은행들이 해킹당하면서 수억 달러 규모의 사기성 송금을 중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FBI는 이들 중 가장 큰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펀자브 내셔널 은행의 부패한 하위 직원들이 스위프트 메시지를 조작해 18억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전자은행 강도 사건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은행 강도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 약 120만 대의 인터넷 연결 기기가 해킹당해 본넷으로 조종당했고 이 본넷은 몇 시간 동안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주요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접속 불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많은 물리적 기기들이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어요. 이런 기기들은 대개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연결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죠. 세인트 주드 병원의 심장박동기가 해킹당한 사례도 있었고, 트렌드넷의 베이비 모니터도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프 차량은 해커가 원격으로 조종해서 도로 밖으로 몰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해킹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은 단일 실패 지점을 가진 시스템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지점이 기업이든 정부이든 어디든 상관없죠. 어떤 시스템이든 단 하나의 실패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도 정보가 막히는 중간 통로 같은 게 존재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세 개의 방송사나 몇몇 신문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죠. 물론 민간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인프라를 소수의 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은 통신 시스템에서 한 곳만 망가지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를 없애줬으며, 그 결과 모두에게 열린 인터넷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디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결제나 사물 인터넷 같은 중요한 시스템에서 중간 단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기술이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우리가 가진 가장 유망한 대안입니다. 1990년대의 인터넷처럼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이 미국 안에서 성장해 모든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말이죠.